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건 출제해서 배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물수능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언이 잘못 전해진 거라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수능을 쉽게 내라거나 어렵게 내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을 5달 정도 앞둔 지금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어느 과목에서 어느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정될지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평가원 입장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난도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어떤 방향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도를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른바 일타 강사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학 영역의 현우진 강사는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 난이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야 한다.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역사 영역의 이다지 강사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다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는 메시지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논란에 책임져야 할 건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제2의 만 5세 입학 사태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육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 입학을 꺼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학원가는 대통령 발언에 맞춰 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강조한 공정한 변별력이라는 말은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러면서 비판한 겁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사교육 없는 수능, 공정한 수능을 강조한 게 뭐가 문제냐면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을 들어보시죠.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력조차 변별하지 못하는 물수능이 되지 않음에도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민주당에 묻습니다. 모두가 응시하는 수능을 위해 자녀를 학교가 아닌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이런 가운데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는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윤정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일정, 대대적인 감사가 될 것에 대비해 서둘러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월부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다며 평가원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 기조를 언급한 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와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상황에서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교육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여는데요.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인천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처리수입니까? 오염수입니까? 핵 폐수입니까, 여러분?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핵 물질의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싸고 돌았던 지하수가 오염수입니까? 핵폐수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다면서 그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등 민주당 내부 문제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른바 뇌피셜,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 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4, 5년 후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괴담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여당은 해양 방사능 조사 횟수를 늘리고 삼중수소 농도도 더 자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논의 결과를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92곳인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늘리고 최대 3개월이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자주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를 처리하는 43개 대형 위판장에 유통 전 모든 국내산 어종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당정은 또 현재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현행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정은 또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매일 브리핑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가짜뉴스 내세우기 전에 안전성부터 제대로 검증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죠.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정부와 여당은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핵폐수 홍보 대사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서 직접 독도를 찾았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번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면서 다시 독도로 향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독도 앞바다였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난 17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당 청년위원회 대한잠수협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를 찾았습니다. 전 의원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 바다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여기가 독도 바닷속입니다. 아니 그런데 쓰레기가 많아 보이네요. 예, 비닐도 보이고 전선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자르는 건 뭔가 봤더니 네, 고기 잡을 때 쓰는 어구입니다. 예, 지금 그물 보이시죠? 자, 이렇게 수중 정화 활동하고요. 또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태극기도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기 의원, 이번에 왜 또 독도를 방문한 걸까요? 어제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전용기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우리 동해바다도 더럽히게 될 것이고 독도 앞바다, 울릉도 앞바다까지 피해를 준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결사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괴담 수준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정부 여당과 우려를 더 부각하고 나선 민주당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설하는데요. 공개 토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